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호은 PD님 모시고 호은 PD의 무빙 토크 하는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더덕하고 기PD하고 호은 PD님 모시고 네, 요즘 한참 준비 중이시라 바쁘시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요즘 네. 촬영이 이제 네. 윤곽이 잡혀가지고요. 아, 임박했군요. 네, 이제 임박했습니다. 벌써 이번 달이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네, 저도 기대 중입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함께 사시는 파트너분이 완전 지원자시잖아요. 맞습니다. 감각도 또 같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서로 네. 감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살 때는 서로 그게 안 나거든요. 시너지가 안 나죠? 네. 이게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 오히려 되게 서로 보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를 잘하는 느낌이고 네. 이제 그 친구는 디테일을 잡는 거를 잘하는 우와. 친구여서 오. 제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밑그림을 한 10장 정도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은 그 친구가 그걸 50장까지 늘려줘요. 디테일 넣어가지고. 최고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환상의 궁합이죠. 그러네요. 네. MBTI로는 N하고 S의 궁합이신가 보다. 슬프진 않지만 저희 둘 다 N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더 S신가 보다. N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디테일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형용사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요. 전 서사만 됩니다. 서사만. 그런데 어쨌든 그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조만간 곧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버스터즈 나쁜 녀석들 봤거든요. 아, 보였어요. 우와, 명작. 저는 그거 머리를 도려낼 때마다 눈을 정말 가렸고 갑자기 나오잖아요. 예고도 없이. 네. 히틀러를 총으로 막 쏴서 그 인형이겠지만 그렇죠. 만찬이가 되게 그 묘사하는 그 장면도 보니까 네. 억하심정이 있구나. 맞습니다. 근데 영화가 되게 보면은 길잖아요, 꽤. 네. 그게 되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긴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서스펜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긴장감이 맞아요. 그분이 나무 조연상을 받으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연기 잘하고 처음에 그 숨막히는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전원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로만 풀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있는 걸 나 안다를까지를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지? 하나도 안 지루해. 맞아. 말만 하는데. 그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긴장감을 근데 아주 긴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살짝 주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와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연출력이 네. 와. 네. 오늘도 또 기대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게 지난번까지 저희가 한 인물에 네. 초점을 맡아가지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몇 가지 영화를 한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역사를 네. 다룬 아, 진짜 훌륭한 정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영화 네. 4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네. 사실 이 영화는 뭐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케이블에서 워낙 많이 틀어주기도 그죠? 했고 네. 거의 뭐 쇼생크 탈출하고 이 영화는 네, 사실 우리가 뭐 5-6번 뭐 무의식적으로 네. 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알아요? 다시 보면은 놓쳤던 장면 또 나와. 아, 맞습니다. 네. 네. 정말로 너무 다시 봐도 재밌고 네.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중간에 영화를 딱 보기 시작해도 쭉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예요. 뭐 톰 행크스 너무 연기 잘했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67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뭐 다 쓸었죠. 휩쓸었네요. 휩쓸었죠. 저때 이제 경쟁작들이 저번에 제가 한번 다뤘었던 펄픽션. 불쌍한 작품이 된 그렇죠. 황금 종려상을 칸에서 받았지만 네네.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저 포레스트 검프가 다 쓸어버렸죠. 이제 이게 워낙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이 조금 이제 이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물론 모든 영화제가 마찬가지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그 스필버그가 이제 펄픽션을 찍고 완전히 정말 대스타가 돼서 영화계에서 네. 이제 막 감독들이 불렀대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같이 우리 그 덕 헌팅 하러 가자고 이제 오리 잡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별장 같은데 초대해서 네. 다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놀았는데 너는 이번에 아카데미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짜요? 왜냐면은 이런 뭔가
취향이나 테이스트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다른 사람이 받을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러게요. 그 감이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3월에 네. 시상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유추하는 게 있어요. 이번 오스카의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스카 회원들이 투표를 네. 하는데 네네. 이 회원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오. 송강호 배우라든지 아, 봉준호 그래요? 감독, 박찬욱 감독. 우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권에도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류 백인들 영화계 사람들만 옛날에 있었다가 점점 이제 다른 의견들을 종합을 하자 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까지 심사위원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든지 되게 좀 흔히 옛날에 오스카에서는 잘 수상하지 못하는 네. 장르 영화들도 수상을 하게 되고 오. 그렇게 좀 뭔가 좀 범위가 넓어졌다 해야 될까요? 아, 네. 긍정적인 변화네요. 정치 그렇죠. 쪽에선 그렇게 좁아지는데 영화계에선 넓어지고 있네요. 아, 정치 쪽으로 좋네. 가면 위험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미국 네. 저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가 정말 대표적인 딱 그 당시에 아카데미 회원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미국의 어떤 정말 미국스럽고 이 맞아요. 내용 자체가 네. 역사도 뭔가 다루면서 한 개인의 뭔가 성장과 그의 이제 뭔가 기승전결 확실하잖아요. 네. 초반에 힘들었다가 어려움을 잊고 성공하는 맞아요. 딱 그런 미국식이죠. 그죠. 네. 전형적인 미국식. 하지만 너무 잘 만들었죠. 네, 감동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과 뭐 골든 글로브 시상식 전부 다 쓸어버렸고 네. BBC에서도 뭐 100대 미국 영화 좀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영화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꽂힌 장면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초콜릿 상자, 아, 그다음에 처음에 그 깃털. 네, 깃털 아, 날아가는 거. 또 맞아요. 하나는 막 달릴 때 그 모뉴멘트 밸리 아, 그 앞에서 막 달리는 거. 맞아요. 그런 그다음에 또 있구나. 워싱턴 DC.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물 안에. 네. 거기 들어가면 피부병 걸린다는데. 맞아요. 그 오벨리스크 앞에서. 네. 그런 장면들 사람들한테 각인된 장면들이 있어서 여행 갈 때 미국 네. 여행을 가시면 아. 그런 데들을 찾아가거나 이러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영화 촬영지를. 또. 네네. 그렇죠. 특히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로운 점이 그 미국 역사를 거의 진짜 그 당시 7, 80년 그 역사를 쭉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리고 저 포레스트 검프가 항상 역사에 영향을 주잖아요. 크든 작든. 맞아. 예,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 검프가 어렸을 때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다리에 교정기 같은 걸 차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걷는 거를 저 집에 하숙을 하게 된 한 네. 젊은 남자가 보고 따라하게 됐는데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였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크고 작은 뭔가 어떤 거대한 역사에 맞아. 이제 저 포레스트 검프라는 가상의 인물이 딱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네. 그런 점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게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맞아요. 반전이라든지 맞아요. 전쟁 반대하는 그 그리고 흑인. 그쵸. 그리고 뭐 흑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 흑인 그 차별이 되게 심했을 때 네. 그 최초로 이제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 여학생들이 출근이 아니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거를 근데 그때 학교 그 주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지지에서 네. 완전히 뭐 절대로 안 이 된다. 학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완전 그 연방 네.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이들을 호위했단 공부해줘. 말이에요. 그게도 영화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흑인 여학생 중 한 명이 책을 떨어뜨리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이렇게 책을 주워주는 그래서 그게 실제 그 푸티지랑 섞여가지고 나와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보시면은 뭐 작품상 감독상 안무조연상 말고도 시각 효과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그래픽 작업이 많이 들어간 영화예요. 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처음 나왔던 깃털 네네. 그 깃털 부분도 다 CG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4년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네. 몇 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쓰던 30년 사람들 전이야.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뭐 온갖 시각 효과를 다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포레스트 검프가 존 레논이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맞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존 레논. 대통령도 나왔던 거 같아요. 대통령도 나와요. 맞아요. 대통령도 나오고 그 아마 케네디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예. 그리고
저기서 닉슨 아니었나? 닉슨이었나요? 닉슨이었어. 그렇게 아. 젊지 않았어. 닉슨이었을 거예요. 닉슨이었던 맞아요. 것 닉슨이었을 같아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방송에 나오는데 포레스트 네. 검프가 전쟁 영웅처럼 돼가지고 TV에 나오게 됐는데 음. 근데 존 런이 옆에 앉아 있고 이제 그 핑퐁으로 대박을 쳤잖아요. 탁구를 잘 핑퐁 쳐가지고 외교. 그래가지고 이제 핑퐁 외교를 했는데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데 중국에 갔는데 그들은 뭐 소유도 없고 뭐 종교도 없다 하니까 존 레논이 그 이매진의 가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no religion, no politics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try 하면은 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 그건 몰랐네. 네. 그 가사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웃긴 장면이죠 사실. 역시 알아야 웃겨. 네, 실제 이제 인터뷰 영상이랑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창조에는 장면인 네. 거죠. 그런 센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지하면 정말 재미없을 텐데 그런 거를 탁탁 넣음으로써 네. 양념처럼 재미있고 뭔가 웃음 포인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 영화를 네. 보셨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니가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불쌍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불쌍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그랬고 그리고 뭐 방황하다가 맞아요. 병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요. 음. 저는 물론 뭐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뭐 완전히 뭐 100%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되게 불쌍하다 보거든요. 네. 특히 희생자죠.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근데 있잖아요. 포레스트 그렇죠. 검프에게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포레스트 검프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삶의 희망을 주긴 했죠. 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갖고 논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제니 같은 경우는 사실 포레스트 검프 떠나잖아요. 네. 중간에 왔다가 한번 떠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그 떠나는 것도 사실 포레스트보다 돈이 되게 많잖아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애플에 투자를 네, 과일 농장에 투자해가지고 네. 아주 돈을 많이 그게 지금 단위로 한 사람이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런 정도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보면은 사실 돈이 많으니까 제니 입장에서는 계속 포레스트 검프 자기 계속 완전 다 해바라기처럼 바라봐주고 사실 제니 입장에서는 나쁘게 마음을 먹는다면 계속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뭔가 죄책감이나 뭔가 여러 가지를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아프게 떠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제니가 과연 순수하게 뭐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면 어떤 때는 자기 욕심 때문에 뭘 취했다가 또 그거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메타인지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깊이 깨달으면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의 다각적인 모습을 제니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처음 포레스트 검프하고 제니가 만나는 장면이 스쿨버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도 옆에 앉지 말라고 하는데 제니가 옆에 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이. 네, 제니는 착한 여자예요.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그 스쿨버스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학교에 보내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스쿨버스 똑같아. 맞아요. 나이만 들었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뭔가 좀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첫 장면에 처음에 딱 그거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아들을 보내는 그 너무 아름다웠던 맞아요. 장면이에요. 와, 지금 음악도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정말 네.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분인데요. 네. 이분의 이제 대표작을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이분의 거의 90년대는 거의 88, 90년대는 와. 거의 미국 영화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와, 백투 더 퓨처를 만들었는 분이에요. 그렇구나. 저 콘택트는 어느 콘택트인지 굉장히 궁금하다. 저 콘택트는 이제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외계와의 통신. 그 음반 이렇게 네. 그 음악 하여튼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교신 보내가지고 연락하려고 하는. 그 콘택트구나. 네, 콘택트입니다. 그리고 캐스터웨이는 톰 행크스랑 사이가 좋군요. 맞습니다. 캐스터랑 사이가 좋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저분이 이제 80년대 물론 뭐 백투 더 퓨처 모두가 하는 영화잖아요. 네. 너무 훌륭한 영화 시리즈고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하고 90년대 8, 90년대에 완전 거의 전설 같은 정말 작품들을 많이 만든 그러네요. 거의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저 캐스터의 이후로 저분이 그 특수효과 그러니까 네. CG에 빠지게 됩니다. 꽂히셨구나. 아. 네. 그래서 계속 CG로만 된 영화만 만들기 시작해요. 오. 다 안 됐어요, 잘. 아. 뭐 폴라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되게 좀 옛날 이제 CG다 보니까 네. 어색한 게 있죠. 아. 그러니까 사람이 연기하는 대신에 그냥 CG가 연기를 하는 아, 뭐 어떻게 진짜요? 보면 아바타의 좀 그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어색해요, 사실. 뭐 좀 부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왜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네네. 일반 사람하고 조금 다르면은 완전히 다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쵸, 그쵸. 조금 다르면은 뭔가 맞아. 예, 네. 어색함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낀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되게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들인데 아. 저분이 그래도 되게 큰일을 하신 게 헐리우드의 전체적인 CG의 퀄리티를 엄청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사실 이분은 뭐 8, 90년대에 워낙 히트작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네. 돈적으로는 뭐 전혀 앞으로 아. 걱정이 없는 분인데 아. 대신에 이제 뭔가 내가 영화계에 뭔가 어떤 이런 걸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어. CG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요즘 영화들은 CG 없이 뭐가 안 되는데 그쵸. 그 발전을 다 시켜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포레스트 검프부터 네. 엄청 CG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네네. 예, 그런 뭐 탁구공 같이 다 CG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발전을 시킨 거죠, 저분이 어떻게 보면. 네네. 하늘을 걷는 남자는 저는 예, 저는 포스터만 제가 봤어. 예, 포스터만. 저는 제가 아. 일부러 사실 제가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오. 저분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히트작은 없다고 하지 그러네.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하늘에 걷는 남자는 제가 미국에서 봤었는데 너무 이제 더 워크예요. 네. 제목은 저도 이제 실화를 다룬 내용인데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온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쌍둥이 빌딩 사이에 줄을 그 연결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이었군요. 네, 쌍둥이 빌딩 사이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걷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불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목숨 건 거죠. 왜냐면은 오. 그게 높이가 얼마나인데 그거 떨어지면 바람도. 그냥 맞아요. 바람도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 줄도 그냥 줄이 아니고 거의 그 배에 매다는 와이어 같은 그런 거를 달아가지고 그 위에서 고개를 한 거예요. 거의 한 1시간 가량을. 와. 그것도 불법으로 갑자기 네네. 몰래 그 전날 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아. 다 설치하고 이제 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걸 다룬 내용인데요. 네. 정말로 너무나도 사실 쌍둥이 빌딩이 되게 아픈 맞아요. 그런 미국인들한테 특히 더 아픈 그쵸. 상처잖아요. 네. 근데 저 영화를 제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안 나와요. 그 우리한테 아픔이 있는 쌍둥이 빌딩인데 마치 쌍둥이 빌딩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하고 영화가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당연히 경찰이 끌려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왜냐면 너무 정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제 뉴욕은 아무리 그래도 예술가의 도시다 보니까 아무리 불법이어도 정말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목숨을 걸었고 쌍둥이 빌딩이 이제 완전히 오픈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사의 길이만 퍼포먼스다 네네. 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되게 이제 어떤 뉴욕의 상징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를 무료로 평생 사용할 수 쓸 수 있는 있게. 티켓을 줘요. 네. 센스다. 그래가지고 저 주인공이 이제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 그래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거 유통기한은 평생이야. 근데 뭔가 좀 되게 슬픈 표정으로 말을 하고 이제 퇴장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네. 평생 이용권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서 그 쌍둥이 빌딩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딱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저는 그 메모리얼도 가봤거든요. 맞아요. 빌딩. 그라운드 제로. 진짜 대단한 게 그거를 그대로 살렸잖아요. 그 비싼 땅에 그 자리를 네. 그대로 맞아요. 추모하는 땅으로 만든 게 정말 그쵸. 대단한 것 그 같아요. 넓은 부지에 네. 그거를 이제 공원처럼 만들었는데 그거를 땅 밑으로 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그대로 기리고 그 장소를 보존하는 그런 정신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때려부시고 없고 뭐 그쵸. 이러는 것 쪽이 개발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참 추모 같은 걸 할 때 네. 그 DC 쪽에 이런 참전 용사들 이렇게 돌아가신 전쟁 영웅들 기리는 게 있는데 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 치면 현충원 같은 느낌인 네네. 거죠. 근데 그게 바닥에서 지하로 파져요. 음. 걸어가는 인도에 들어가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벽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내리막길인 거예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평지로 가다가 올라가면서 되는 건데 네. 이쪽이 다 벽인 거죠. 음. 그래서 점점 걷다 보면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름이 쫙 써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험인 거죠. 네네네.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처음에 한 명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점점점 내 이제 시야에서도 멀어 이렇게 높아지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거를 기리는 네.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배워오면 좋죠. 그렇죠.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많은데 유지를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쉽죠. 5,000년이라고 사신 건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그 역사가 있는데 못 살리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백투더피처도 사실은 1970년대 미국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항상 보여주는. 네. 그래서 약간은 자칫 국뽕으로 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어. 근데 그거를 국뽕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플롯을 따라가는 영화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죠. 있었겠지만.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국제 시장도 사실은 사실은 아. 그렇죠. 또 그대로 따라가면서 역사를 비슷하다.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음. 사이사이에 뭔가 CG 같은 거 쓴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실제 역사와 이렇게 네. 연결해가지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역사 공부 대단한- 저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이거는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상은 슬프게도 못 받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 이제 같이 나왔던 영화예요. 카메론 네. 디아즈하고. 이건 이제 유명한 미국- 배우 다 나왔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저 포스터에 글귀를 보시면 아메리카 was born in the streets인데 이 스트리트가 이제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거리가 그냥 거리란 뜻도 있지만 정말 그 거친, 저 그 러프한 네네. 막 그런 거를 다루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배경이 1840년대, 60년대 그 사이의 내용인데 완전 미국 이민 초창기에. 네네. 그래서 영국에서 막 거의 이제 막 범죄자 같은 사람들 넘어오고 정말 그리고 막 그 안에서도 막 너는 아이리시냐, 너는 어떤 쪽이냐 서로 이걸로 편가르게 서로 하고. 편가르게 하고 아. 정말로 이 구역 차지하려면은 무기가 연장 같은 거 들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이 차지하고 이런 걸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진짜 날 것 그대로 그냥 맞습니다. 길거리판이었네요. 네. 애초에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저 다니엘 데이 루이스 패거리하고 리암 니슨이 나오는데 리암 니슨이 이끄는 패거리하고 이제 정말 완전히 정말 난리도 아닌 피투성이로 싸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 이거 그래서- 봤다. 아, 보셨어요? 네. 아, 저는 그때 뭐가 인상이었냐면 아이리시들이 천주교 쪽이 많았던 맞아요. 것 같고 예. 반대쪽이 그 개신교 개신교? 쪽이 많아서 예. 그들 간의 싸움으로 저는 묘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일리시하고 잉글랜드하고 그런 것도 예.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민자들이 싸워가지고 다니엘 루이스가 이기죠. 리암 니슨 이제 대장이었던 리암 니슨을 죽임으로써 다니엘 루이스가 이기고 그의 아들인 디카프리오가 나중에 커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맞다. 네. 근데 정말 보면은 와, 이렇게 정말 거칠고 미국이 뭐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 또 뉴욕이라는 도시가 정말 도시적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저 포스터 보면은 저 맨하탄 전경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층 빌딩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영화 안에서. 없어. 네, 그냥 정말 판자촌 같은 데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암투가 벌어지고 투표하는데 막 어떤 애 때려가지고 막 또 한 번 투표 더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저 영화가 이제 미국 역사도 이제 다루면서 네. 그 당시에 정말 더티했던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징집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내게 되면은 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밖에 전쟁을 나갈 수 맞아. 없는 목숨을 걸고 맞아.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음. 그 폭동을 또
군사로 이렇게 총을 쏴서 진압하고 이런 역사들이 다 나오는 그런 영화여서 거의 2시간 40분 가량을 쫙 미국의 어떤 일부 역사 일부를 보여주는. 처음에 제대로 자리 잡히기 전에는 다 비슷하네요. 그럼요. 네. 무법자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맨하탄에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딱 도착을 했는데 항구에 도착했는데 막바로 징집되는. 맞습니다. 아 진짜? 네. 가자마자? 오자마자. 그 독일계들이 되게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막바로 전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때는 그냥 뭐 이러면서 맞아요. 흘러가는.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지금도 미국 뭐 전사도 안 돼 있잖아요. 놀랍게도.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시큐리티 카드에 네. 얼굴도 안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안 지문도 지문 날인이 사실은 걔네들이 차별하기 위해서 해서 그러는 거지. 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잖아요. 네,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런 게 사실 없죠. 그렇죠. 네. 소셜 시큐리티 있긴 넘버만 한데 있죠. 그쵸, 가지고. 넘어만 있죠. 네네. 근데 그것도 뭐 없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고.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나 뭐 생체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러네. 아 그냥 종이 쪼가리에 정말 그 숫자만 써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 뭡니까? 쇼생크 탈출에도 보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네. 나라에서는. 그럼 여권이 제일 확실한가? 그렇죠. 근데 어. 여권이나 이런 것도 여행을 다녀야 했는데 지네 나라가 월드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아 그쵸. 그치. 여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 그렇겠다. 그 안에서만 여행 다녀도 충분하니까 굳이 해외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걸 충격적인 걸 본 게 뭐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네. 그 어떤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그 어떤 게 뭐가 안 돼가지고 전산이 안 돼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호원이잖아요. 네. 라스트 네임 이게 성이 리고 네. 그러면은 그걸 바꾸자고 그냥. 그래서 이름을 리로 하고 호원을 성으로 하자 했나? 아니면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자 그랬나? 그래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일을 봤어요. 말도 안 돼. 우리나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고객님 무슨 어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가는데 네. 뭐 어떤 게 해서 계좌가 안 되시는데요. 그냥 띄워가지고 이름을 원으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와 이거 진짜로 맞아요.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런데 옛날 뭐 저 때는 뭐 말도 안 되겠구나. 그게 왜 통하지? 되게 신기한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네. 포장하자면 신용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가는 거죠. 아 그쵸. 그거를 전제를 깔았더니 이들이 모두 다 그 신용을 대부분 지키는 사회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외국인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미국 내에서 그래서 계속 사용을 이제 그쵸.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안 그러면 자기 신용 점수나 이런 데 문제가 그쵸.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뭐 집 뭐 몰기지부터 모든 거 영향을 주니까 네. 사실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뭔가 맞아요, 그 맞아요. 안에서 뭔가 어떤 게 있는 페널티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아니 문화가 다른 거를 적응하는데 확실히 오래 걸리겠어요. 맞아요. 이 그쵸. nothing to lose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어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두서없는 얘기인데 네. 제가 한국에 되게 재밌는 썰을 들었던 게 한국에 이제 몇 대 부동산 부자들이 있대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밝혀졌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누군지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압구정에 거의 몇천 평,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옛날에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 그냥 운전수였대요. 그 중앙정보부 운전수. 근데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돈으로 미리 이렇게 개발될 땅들을 사놓은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들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건데 본인 이름으로 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운전수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정권 막 바뀌고 막 실명제가? 우리나라가 막 그러다가 실명제가 되니까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김영삼 아저씨가 굉장히 고마웠겠다. 네. 근데 이걸 증명할 사람이 항의할 사람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거가 됐구나. 그런데 몇 명 이제 소송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 그게 있잖아요. 이미 명의인 이거니까. 네.
이렇게 팔아가지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다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몇 조 대의 부자가 됐다고. 인생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누구 운전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정보가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떤 게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러네요. 그분은 명예욕만 없으면 행복하게 평생 살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네, 명예욕이 있으면 이제 조금 괴로우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미 뭐 본인을 안 바뀐 거 보면은 명예욕 없으신 걸로, 안전을 더 추구하신 걸로. 네. 그러니까 웃기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게 그거였잖아요. 지금 여의도 공원을 개발하기 전에 그 전에 광장이었잖아요. 네. 그걸 개발할 때 아래 벙커가 나온 거야.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지? 한데 거기 청소하는 분은 있었던 거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돈은 나가고 있었고 그 사람은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도대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근데 거기 광장에서 워낙 행사를 많이 하니까 VIP들이 피신하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뒀는데 그게 이제 그 군사정권 지나가고 나서 안 쓰니까 잊혀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청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그렇죠. 엉망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엉망이던 시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엉망이었던 미국의 역사를 이제 뭔가 시대순으로 보면은 정말 초창기에 그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은 뭐 만든 것들이 너무 훌륭한, 이분은 뭐 이미 전설이고요. 이분은 뭐 거의 스필버그와 함께 거의 어떻게 보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미국의 원탑 감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미국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졌고. 저 택시 드라이브는 제목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네. 아주 감독 아저씨가 로버트 드니로랑 약간 닮았는데. 아, 그죠. 나이대도 비슷하십니다. 네, 그랬고 저분이 이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리시맨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네. 저분이 이제 갱스터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 카지노.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페르소나. 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이 저분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디카프리오가 제2의 페르소나로 활동을 해가지고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든지 디파티드라든지 뭐 에비에이터라든지 많은 영화들을 같이 찍었었어요. 셔터 아일랜드라든지. 딱 하나밖에 못 봤네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만 봤네요. 저거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월스트리트의 개판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걸 주로 보여주시네. 자극적이죠. 네네네. 그리고 영화가 다 깁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저분 영화 3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정말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그렇구나. 아이리시맨은 3시간 40분인가 그렇습니다. 3시간. 세상에. 저걸 제가 영화관에서 봤어요. 정말요? 영화관에서 이제 원래 넷플릭스 영화인데 네. 한 달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심지어 저 아이리시맨은 이제 저 마틴 스콜세지 사단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갱스터 영화 같이 많이 찍었던 배우들,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조 페시라는 그 나홀로 집에서 그 악당 도둑, 네네. 키 작은 분, 그분이 진짜 살벌하게 연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그분이 연기하시는 게. 네. 엄청 무시무시한 갱스터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몇 명 배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아이리시맨에서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 알파치노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리고 장르도 갱스터 영화. 저건 봐야 되겠다. 꼭 보세요. 넷플릭스 영화인데 정말 강추드립니다. 3번에 끊어서 봐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길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고요. 아니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 줘요? 안 줍니다. 근데 대단하다. 인터미션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쭉 가는데 영화 리듬이 너무 좋아요. 네. 되게 궁금하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을 써가지고 디에이징 기술을 써가지고 다 젊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물론 좀 어색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데 움직임이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좀 어색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고요. 와. 디에이징 기술은 갑자기 재벌집 막내들의 송중기가 생각났어요. 살짝 어색은해. 근데 어쨌든 기피디님 꼭 보실 것 같네요. 아이리시맨.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작이 애플 TV에 해서 올해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올해 5월에 저번 달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그 미국 역사, 그것도 이제 초창기 역사를 다루는 작품인데 이제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 같이 출연합니다. 최초로 이 스콜세지 영화에서. 그래서 정말 웨스턴 장르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평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기대되네요. 네. 이 인상은 되게 선하게 생기신 분이 갱스터 영화를 또 네. 주로 기가 막히게 갱스터 영화 만드시는 분입니다. 되게 웃음이 미소가 되게 선하거든. 맞아요. 신기해. 예, 그래서 왜 저희 같이 영화 다른 거 해주시는 호러 영화 해주시는 스한 작가님도 맞아. 너무 귀엽고 먹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쓰는 게 그 호러 소설 쓰시고 호러 영화 주로 보시니까 그거는 다른 것 같아. 개인적인 호러 영화 삶이랑. 쓰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가 봐요. 그 안에 내면에 저 안에 네.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거를 따로 표출해서 해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엔 너무 귀엽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화로 보시면은 허트로커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바타랑 붙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아바타를 이겨버렸죠. 네? 진짜요? 그럼요. 뭐 저게 완전 작품상 감독상 다 쓸어버렸습니다. 우와. 네, 저 영화 그런 줄 덕분에 몰랐네. 아바타도 노미네이트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네. 시간 효과 사온 것밖에 제가 알기로 못 받았어요. 네, 저 영화가 너무 잘 만든 영화여가지고. 기피님 보셨어요? 저 봤어요. 오. 네. 저는 그냥 특별히 그 기대 안 하고 어떻게 보다가 네. 되게 인상적이어서 거의 다큐처럼 찍었잖아요, 영화를. 맞아요. 네, 되게 리얼하게. 네. 저 포스터 너무 멋있다.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라는 그 폭탄, 사제 폭탄 네. 해체하는 거를 다룬 건데 이제 전쟁 때. 근데 이제 저 영화가 왜 대단한 거냐면은 일단은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보통 어떤 큰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레스트 검프라든지 네. 역사의 포레스트 검프는 이제 어떤 큰 시대의 줄기에 따라서 그거를 짚어가는 맞아요. 영화라면은 그 갱스 오브 뉴욕은 어떤 이벤트를 다룬 네, 그런 네. 영화인 건데 허트로커는 어떤 이벤트라고 해도 한 순간을 다룬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저 전쟁이라는 큰 그 줄기 안에 사는 군인의 일주일 정도 되게 짧게 네, 그렇게 다룬 것 같아요. 큰 역사 안에서 현경 하나로 딱 본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이 전쟁이 네. 얼마나 오래됐고 지겹고 정말. 그리고 저 영화를 마지막에 보면 좀 충격적인 게 보통 이런 전쟁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해피하게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걸로 끝이 나는데 네. 저 영화는 후반부에 가족한테 돌아갔다가 다시 복귀해요. 맞아요. 중독돼가지고 전쟁에 자극적인 거예요. 진짜? 네. 이 도파민이 그쪽으로 딱 이게 폭탄을 해체하면서 느끼는 도파민. 네. 그러네요. 본인 목숨을 절반 넘게 내놓고 다니지만 거기서 오는 자극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정말 무서우면서도 네. 차갑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피도 눈물도 없이 영화가 끝나는 건데 그런 역사의 줄기 안에서 딱 그 순간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어느 영화였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전쟁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돌아와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건 아니었던 거. 이거였나?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뭐 PTSD도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막 스트레스 때문에 전쟁에서 받는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저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했는데 감독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너무 거의 그 자극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그 전쟁터를 찾아 떠나는. 남보하고 반대네. 인간의 뇌는 너무 신기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에 중독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전쟁이라는 되게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저게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 사실 네. 미국 역사에서 지금은 완전히 현대 지금 2020년대 와서는 완전 흑역사라고. 그쵸. 심지어 그때 이제 같이 그 정부에 문담았던 사람들조차 그때 우리가 실수했지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흑역사인데 거기 안에서 뭔가 사실 우리가 사회 비판적인 영화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건 나빠라고 하는 그거가 아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만 보여주면서 네. 우리한테 뭘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훌륭한 역사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네. 그 느낌이 확실히 조금 다른데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왜냐하면 그 나쁜 녀석들
버스터즈. 거긴 다 아. 죽이잖아. 맞습니다. 속 시원하게 쫙.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넌 나쁜 놈이야 쫙. 근데 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일면을 조용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게 하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컨텐츠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감독분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대로 대놓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살짝 보여주는데 다른 형태로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잔상이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버스터즈에서도 사실 그 조연상을 받은 그분이 네.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게 나는 사실은 네 편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싹 그냥 맞아요. 가잖아요. 돌려버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마지막 아니 이게 무슨 설정이지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들을 그러니까 히틀러 밑에서 일을 하지만 그게 히틀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냥 아니고 먹고 살려고. 맞아요. 그렇죠. 진짜로 어. 출세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어차피 전쟁 망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증거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바로 다음이더라고요. 그게 네. 시점이.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그렇지. 눈치가 와.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는 이 전쟁의 영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정말 용맹하게 했던 음. 사람. 근데 사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느끼는 쾌감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면도 또 보여주는 게 또 참 감독의 뭔가 그 예리한 어떤 그렇죠. 터치 같은 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예전 전쟁 영화들은 보통 영웅주의였는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이런 건 약 그 조금 영웅적인데 맞아요. 그 뒤에 나오는 퍼시픽 그거는 영웅적이라고 보기에는 꿈도 희망도 없죠. 진짜 네, 딱 꿈도 그거 희망도 보고, 없죠. 그래서 처절한. 저거 안 했죠. 뭐죠? 흥행 안 했죠. 못했죠. 못했죠.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보다 못했죠. 사람들은 꿈과 약간, 희망을 좋아해. 그렇죠. 퍼시픽은 정말로 그냥 끝나고도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세 명의 주인공의 모습, 세 명이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모습과 그 느낌이 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이 감독에 대해서도 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캐서린 비그로라는 감독인데 여자 감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분이 맞아요. 만든 작품들이 다 저런 느낌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도 바로 이제 허트로커 이어서 만든 건데 허트로커가 대박이 터지고 이제 제로 다크 서티가 그 빌라덴 암살 작전을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실제로 그 자료를 줬어요. 기밀이었던. 그래서 실제 청문회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군사 기밀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왜 그랬지? 예. 근데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다큐처럼 보여줬거든요. 뭐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정말 그대로 미군의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이 불법으로 고문실을 운영해가지고 중동에서 사람들 신문했던 것부터 일부 약간 본 것 같다 저 영화. 느낌 온다. 네. 되게 뭐 마지막에 빌라덴 사살하는 것도 진짜 그냥 건조하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좀 특화된 감독님. 맞습니다. 이네요. 네, 뭐 폭풍 수덕으로도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거 그거잖아요. 그 목 두꺼운 아저씨. 맞아요. 목 두꺼운 아저씨. 죄송합니다. 하와이였나? 하여튼 그 서핑하는 맞아요. 뭐라 그래요? 그 서핑 맞나? 하여튼 그거 하는 거죠. 파도 타기 하는 마지막 장면 너무 인상적이에요. 폭풍이 와서 10m 넘는 파도가 치는데 거길 뛰어들어서 마지막 서핑을 하죠. 맞죠? 그 영화 맞죠? 저거 아마 그걸걸요? 그 은행강도 한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키아누 리브스. 맞아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쫓겨서 이 사람이 이제 잡히기 전에 폭풍이 치는데 거기에 파도 타기 하러 가서 자살 아닌 자살을 하는. 스톤브레이커. 저 영화가 근데 저 감독에 대해 재밌는 점이 제임스 카메론의 와이프였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부부예요. 근데 지금 이제 헤어지셨는데 네. 그 제임스 카메론의 와이프여서 그 허트로커랑 아바타랑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 와이프의 엑스 와이프의 승리다 이렇게. 그랬구나. 굉장히 재능 있는 두 분이 결혼을 하셨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제임스 카메론의 이제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강인해 보이시잖아요. 네. 그 만든 영화도 되게 강인하시잖아요. 네. 근데 카메론 영화에 나오는 여성분이 되게 강인해요. 맞잖아요.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라든지 그러네. 뭐 그
그다음 에일리언 2에 나오는 시고니 위버라든지 그러네. 이제 오. 딱 원하는 여성상이 있으신 거죠. 아, 그러네. 전사 같은 느낌을 좋아. 아. 그러네요. 관상이 전사 관상이시네. 맞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것도 전사들이 나오는. 네. 음. 디트로이트는 디트로이트 그 네, 저는 도시의 이제 이야기인가요?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일어났던 아. 그 어떤 인종차별에 아. 사건에 대한 아. 내용인데 근데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든 영화인데 왜냐면 저도 이제 엄청 리얼하게 다큐처럼 찍어서 되게 보기 힘든 영화지만 그래도 강추드리는. 오늘 건질 영화 되게 많다. 전 역사 실화 배경으로 한 영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기피디님 이제 다 보시겠다 하나씩. 네네. 근데 요즘 영화들이 좋은 게 예전에는 그 실화를 가지고 많이 각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담아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영화 중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영화고요. 2018년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았고 이거는 정말로 되게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했지만 재밌었던 사건을 다룬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KKK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70년대 배경으로 네. 콜로라도에 있던 KKK 그 백인 인종차별 집단 네. 거기에 흑인이 언더커버로 이장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이제 한 내용이에요. 어머나. 어떻게 언더커버를 했냐면은 이제 되게 과격한 KKK 안에서도 막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과격한 집단을 수사하는데 네. 흑인 경찰이 그 당시 70년대니까 인종차별이 심했죠. 네. 그래서 흑인 경찰도 경찰서 안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경찰이어도. 그래서 전화로 KKK 지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난 백인이고 흑인을 정말 혐오하고 그런 사람인데 너네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얘기를 해요.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백인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환영한다.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흑인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파트너인 백인 경찰을 들어가게 합니다. 음. 그래서 디테일한 소통은 전화로 이 사람이 하고 안에서 행동하는 건 이 백인 파트너가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실수로 자기 본명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언더커버를 할 때는 가상인물을 말해야 되는데 네. 본명을 말해버려요. 저런. 그래가지고 이 백인 경찰이 이 흑인 경찰의 본명으로 거기 안에서 KKK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역사 실화예요. 실화이고 이 정말로 실화의 흥미로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건데 네. 실제로 이 사회 안에서 벌어졌던 흑인이 차별받던 현실. 이거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조던 필이거든요. 그때 한번 다뤘었던 네네. 제작자가 조던 필이고 감독이 이제 스파이크 리라는 엄청난 흑인 감독으로서는 정말 유명한 감독인데 흑인 인권 문제 많이 다루는 네네. 감독님인데 아, 그 영어로 제목을 보니까 중간에 네. KKK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랙 클랜스맨. 그래서 이제 원래 이 KKK가 이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그 약자인 건데 이제 언어 유를 바꿔가지고 이제 블랙 클랜스맨이라고 이제 바꾼 거죠. 아 진짜 이 실화에 재미있는 그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거를 이야기 소재로 삼는 그 눈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실록에 한 문장 갖고 영어 만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 영화가 이제 미국 역사를 다룰 때 이제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흑인이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특히 70년대 이럴 때는 그래요. 그 전엔 더 했고 노예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주인공이 본인도 흑인이지만 이 백인으로 가득 찬 경찰 사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옛날에 흑인들을 탄압했으니까 네. 본인들을 자신의 인종을 탄압했던 그 조직 내에 섞여 들어가지고 느끼는 갈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차별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주인공 형사가 오해받아가지고 체포당할 뻔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인종차별의 그걸 피해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는 여자가 아니고 저 영화 주인공인데
그 덴젤 워싱턴 아들이에요. 오. 아, 네. 이름이 나딕다 했더니. 네, 근데 정말 연기 잘하고 네. 요즘은 뭐 테넷이라든지 이렇게 네. 네, 그 영화 주인공. 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굵직굵직한 영화들을 많이 나오면서 네. 또 아버지처럼 어떻게 상업 영화로서 오. 상업 영화 배우로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네. 배우인데 저 블랙클랜스맨에서 정말로 이런 배우가 근데 덴젤 워싱턴 아들이었다니 아. 이렇게 되는 피는 못 속이는. 맞습니다. 그러네. 여기 정말 잘해요. 오. 마스크도 너무 좋고. 오. 아니 저 손에 들고 있는 저 기다란 빛도 비? 아닌 것이. 예, 저 무슨 이제 앞으로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 머리를 빗는 앞으로 머리. 예, 저거 진짜 굉장히 독특한 소재라서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네.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저 스파이크 리 감독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네. 스파이크 리 감독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아. 되게 강렬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 반항기 있으시고. 그러네요. 힙합 가수 같은데. 예. 네. 저분이 이제 옛날에 똑바로 살아라라는 영화부터 오. 말콤 엑스, 그러니까 되게 흑인의 삶, 아. 그 정말 서럽고 네네네. 그랬던 삶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감독인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너무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결국 우리가 다 때려 부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저분이 퀸틴 타란티노랑도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오. 왜냐면 퀸틴 타란티노가 이제 영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고라든지 흑인의 이런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스파이크 리 감독이 봤을 때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타란티노가. 왜냐면 그걸 이제 오락영화로 다루니까. 그치. 그래서 엄청 이제 저분은 이제 타란티노를 싫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인터뷰에서 막 실명 거론하면서 까고. 그리고 저분도 이제 되게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항상 이렇게 막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유명했대요. 막 교수들한테 화내고 왜 이런 거를 파이터만. 파이터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 영화가 저 블랙클랜스맨이 좋았던 점이 저분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되게 좀 유순한. 좀 부드러워지셨구나.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살짝 이런 좀 힐링과 회복의 느낌으로. 그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클랜스맨 정말로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엔 이미 흑인 차별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월남전 하는 그 중에도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최근까지도 사실 지금도 없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없다고는 얘기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종차별이 없다고 얘기는 못 하죠. 근데 이제 그 70년대 실제로 그래서 월남전 때 그 전쟁을 가지 말자.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네네. 왜 우리를 핍박했던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왜냐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네. 더 특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보면 포레스트 검프의 절친이 흑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절친이 흑인인데 그 이름이 보바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한테 말을 안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한테도 아무도 말을 안 거니까 둘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슬쩍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상을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진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가진 두려움일까요? 나와 좀 다르면 일단은 마음을 열기 힘든 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다행인 건 인류가 그래도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닌가? 최근에 좀 아닌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죠. 그렇죠. 꼭 갈등도 많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 꼭 전쟁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 속에 뭐라 그럴까 차별당하고 뭔가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그건 어디선가 압력밥솥 눌리듯이 눌렸다 팡 터지기 마련인 것 같아서 맞아요. 미리미리 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 좀 살펴야 되는 게 사회인데 그렇죠. 네. 그럼 네. 이상적인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그런 걸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네.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영화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네.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뭐 몰랐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들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맞아요. 몰랐거든요. 이런 네.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전달하는 게 이런 아티스트들, 이런 맞아요. 감독들의 이런 영향인 것 같고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촬영도 네. 굉장히 멋진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촬영일 것 같아서 또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도 풍성하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